네, 안녕하십니까. 5주차 베릴로그에 대한 문법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5주차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구조적인 모델링이랑 데이터 플로우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절차형 블록, 이런 것과 절차형 활동문에 대해서 여기까지 3-2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지금 남은 if, else문이랑 case문, 반복문, 태스크와 함수에 대해서 이론 부분을 살펴보고 또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갑시다. if, else문이에요. if, else문은 여러분들이 C 언어에서 사용한 if, else문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법적인 내용은. 그래서 if하고 어떤 표현, 요 조건식이죠. 조건. 이 조건식을 만족하면 여기를 실행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else 여기를 수행한다. 여러분들 시연에서 많이 다뤘던 부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조건식이 참이면 거짓이면 참이면 여기 부분, 거짓이면 else 다음 부분 여기를 실행하는 부분이다. else 부분이 없으면 변수는 이전에 받은 값을 유지하게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else 값이 여기 없어요. if 조건문만 있어요. if 조건문만. 그런데 여기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 실행을 안 하겠죠. 그러면 다른 값들이 다 그대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자, if문에 nepo, 자 nest라고 했는데 여기 안에 있는 if문 안에 있는 또 if문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if문 내부에 하나 이상의 else 문장이 생략되는 경우에 내부의 else문은 이전에 가장 가까운 if와 결합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else가 이렇게 있으면 요 else는 여기에 else가 아니라 이것은 이 안에 있는 가장 가까운 if의 else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당연하다고 집어넣으면 볼 수 있겠어요. 자, 무조건 여기를 따른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도 요 들여쓰기를 잘 맞춰주는 게 보기에 좋겠죠. 그 다음에 각 조건에서 2개 이상의 실행문을 포함하면 begin, end로 묶는다. 무슨 말인가 하면 if하고 한 줄이 아니고 한 줄 이상이 되면 begin, end로 묶는다라는 게 2줄이죠. 그다음에 else하고 이건 한 줄이죠. 그러니까 begin, end 없이 쓸 수 있어요. begin, end를 한 줄이라도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뭐 쓰는 게 귀찮으니까 begin, end를 빼고 써도 상관없다. 그러나 이 else 혹은 if 다음에 줄이 2줄이 이상이 되면 if, max 이게 2자리죠 되죠. 그래서 2줄 이상 2줄 이상이 되면 begin과 end가 이렇게 쓰여져야 된다. 여러분들 모듈 always 문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begin, end 이렇게 쓰는 거 알죠? 여기서도 한 줄 이상인 2줄 이상이 되면 begin, end를 써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시뮬레이션 상에서도 에러가 나게 돼요. 자, if문을 사용한 설계의 예를 한번 보죠. 자, input, output, output은 레지스터로 always 문에 별표를 하면 항상 실행하는 거예요. 자, if 셀이라는 변수, 이 입력 변수가 바이너리로 11이면 얼마입니까? 3이죠. 3. 데시말로는 3이면 데시말로 3이면 요거를 한 줄 요거를 실행하고 else if 이게 아니고 이거라면 이게 실행되겠죠. 그렇지 않고 또 이게 조건을 만족한다면 y는 요 값을 넣어주고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지 않고 요거라면 요거를 실행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if, else. 여러분 C 언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if문을 사용한 설계에서 또 한번 보죠. always 문, in과 yen, 요 값이 조합됐을 경우에 begin, end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begin, end. 자,
여기에 end는 여기에 end예요. 자, 그 다음에 if y는 요 조건을 한번 실행하고 if in이라는 이 변수가 입력값이 1이라면 요걸 조건하고 1이 아니라면 else를 실행하겠죠. y는 아니면 1이 아니면 y는 0이고 in이면서 en이라는 값이 1이면서 input 값이 여기 input 값이 바이너리로 111 얼마입니까? 421 해서 7이죠. 데시말로 7이다. 이거는 6이겠죠. 6, 5, 4, 3, 2, 1. 각각의 조건에 맞는 값이 여기에 조건 중에 들어오면 요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요게 1이면서 111로 들어오면 y는 1이고 나머지 값은 다 0이다. y는 뭐예요? 8비트짜리죠. 8비트 레지스터예요. 그러니까 8비트 중에 한 비트만 이렇게 일로 하죠. 다른 비트가 0인 이유는 여기에 0을 해놨기 때문에요. 요거는 블락킹이죠. 그래서 요거를 먼저 수행하고 여기를 수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디폴트로 0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봐서 1을 채워주는 거죠. 7인 경우에는 여기 제일 위에 상위 여기 이렇게 채워 나갈 수 있는 거죠. 아니라면 무조건 0. 이 값에 상관없이 이 값만 보고 실행하게 돼 있죠. 자, 여러분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벨로그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게 3비트가 들어와서 8비트로의 디코더예요. 디코더 3비트를 보고 8비트로 디코딩을 해든 이런 디코더를 만든 거예요. else가 없으면 렛치가 생성된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if하고 else가 없죠. else가 없다. 그러면 자, q가 1과 같다면 q는 d값이다. 이렇게 바꿨죠. 그런데 else가 없어요. 그러면 q가 1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1이 같은가 1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실행할 수 있는 수행문이 없죠. 그런 경우에는 else가 생략되면 렛치가 생성된다. 그래서 조합회로에서는 이를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if else의 매칭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모호하게 생성되는 부분이 없어져야 돼요. 자, 레지스터가 q였어요. 레지스터 q 값에 이게 g죠. g 죄송해요. g 입력값이 g면 1이면 g가 1이면 q 값은 d예요. 근데 1이 아니면 d 값에 레지스터에 어떤 값이 들어갈지 모르죠. 이런 경우는 이제 렛치가 된다고 하는데 이상한 값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상한 값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if else를 해주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else가 꼭 들어가 있도록, 예를 들면 q는 0으로 해서 초기 값을 넣어주는 형태, 이런 형태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if 문을 사용한 설계의 예를 다시 한번 더 보면, 자, 네거티브 엣지 레지스터, 리셋, O와 또는 포지티브 엣지 클락일 때 여기 always 문을 실행하게 되는데, 이 always 문 안에서 if 리셋에 이렇게 not이 붙었죠. 그래서 리셋이 0일 때 여기를 실행되겠죠. not을 붙으면 1이 되니까 else ld라는 입력값, ld가 입력값이죠. 입력값이 1이면 q는 이렇게 d 값을 q에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니면 q 값을 d에 넣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비동기 리셋 non-blocking 활동이다. 동기형 로드다. 이런 식으로 실행할 수 있다. 자, if else 문이 끝났고 지금부터는 case 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case 문에서는 다중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중 선택. 뭐 if else도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고 case 문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케이스 조건식의 값과 일치하는 케이스 아이템의 문장을 수행한다. 자, 조건식은 각 비트가 0, 1, x, z를
포함하여 정확히 같은 값 경우에만 일치로 판단한다. 그래서 조건C가 모든 케이스 아이템의 비트 크기는 큰 쪽에 맞춰진다. 그래서 케이스 아이템의 비교는 열거된 순서에 따라서 평가한다. 케이스 아이템들에 대한 비교에서는 일치한 항이 없는 경우에는 디폴트를 수행하죠. 자, 여러분들 시연에서도 했던 거니까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디폴트 항이 없으면 변수는 이전의 값을 할당받은 값을 유지한다. 이것도 렛치라는 게 생성돼서 꼭 디폴트 항을 만들어 주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케이스문에서는 여러 개의 디폴트는 사용할 수 없겠죠. 당연히 한 개만 필요해요. 각 조건에서 2개 이상의 실행문을 포함하면 begin end로 묶어야 돼요. 그래서 케이스문은 중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z 이렇게 표현하면 z와 x를 비교하여 동케어로 처리하고 z를 비교해서 동케어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경우들을 뭐 쓰는 경우가 있지만 많이 쓰진 않아요. 자, 케이스문의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케이스문의 시뮬레이션에서는 자 보세요. 초기 값을 이렇게 뒀어요. 이건 테스트 벤치겠죠. 시뮬레이션의 값이겠죠. 이렇게 x도 주고 0과 1로 된 값도 있어요. 자, 인코디드 값이 변하면 케이스 x, 케이스 뭐 이렇게 해서 인코드해서 xxx 요 값이죠. 똑같은 게 여기인 경우에는 이게 4고 자, 이게 01xx 01xx인 경우에는 3. 자, 보세요. 01x 에서 4. 그 다음에 5. 디폴트는 5죠. xxx인 경우는 없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디폴트 값 5가 들어가죠. 5. 그 다음에 여기도 cat2에도 5가 들어가겠죠. 5. 그 다음에 01xz 01xz x를 동케어하는 거예요. x는 동케어하고 01 자 01 xz 여기는 동케어한다는 얘기예요. x를 동케어하니까 그래서 3 1 동케어하니까 여기 부분에서 4 xx를 넣으면 그 다음에 3 여기 그 다음에 여기 4 이런 식으로 매핑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는 x를 동케어하지 않고 무조건 요거와 같을 때만 수행돼요. 요거와 같을 때만 순서대로 쭉 넣어줬을 때 이게 x를 넣은 거고 01xz 01xxs 요렇게 여기 거 여기 것 여기 여기 이렇게 들어갔죠. 그거에 대한 아웃풋이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면 되겠어요. 어떻게 매핑이 되는지. 올레이즈 문이 케이스 문이 2개 있으니까 이건 동시에 수행되죠. 그래서 출력값이 이렇게 동시에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x와 x가 없는 경우 이거는 x를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케어. 이거는 x에 x까지도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x도 동일해야 된다. 알겠죠? 동케어하는 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케이스문을 사용한 설계 예를 한번 봅시다. 자, x를 동케어해요. 자, 들어오는 값이 요 값이 ain이라는 값이 들어왔을 때 1 뒤의 값은 상관없이 뭐 1이 앞에 요 비트가 1이 들어오면 요걸 실행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요 값을 이렇게 매핑한다는 거고 요 조건을 다 만족하지 않으면 요 디폴트 값을 실행한다. 알겠죠? 이렇게 실행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문법적으로 케이스문 이렇게 되면 엔드 케이스에 매핑돼야 돼요. 엔드 케이스. 자, 여기 begin은 여기 en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레즈문에서 케이스문 여기. 그리고 케이스문에서도 실행하는 요 항이 한 줄이 아니라 2줄이 넘어가면 begin end가 묶여져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다 예제가 다 한 줄이라서 begin end가 케이스문 안에는 없는데 자 케이스 bcd라는 요 값을 4비트 값을 보고 요 값과 다 같으면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선택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무료가니까 하면 여기 값에다가 예를 들어서 LED를 7 세그먼트를 켜고 싶어요. 여기에 4라는 숫자가 들어오면 4가 0, 1, 0, 0이죠. 이렇게 되면 4라는 값을 1비트를 이렇게 LED를 이렇게 7 세그먼트에 4라는 값을 쓰면서 여기 값, 여기 값, 여기 값, 여기 값 이렇게 불을 켜주는 비트를 세팅하는 해석해서 세팅하는 매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하면 7 세그먼트를 킬 수 있는 하나의 모듈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반복문이에요. 자, else문이랑 case문 했고 반복문 살펴봅시다. 여러분들 C 언어에서 좀 파생돼서 문법을 많이 따르는 게 베릴로그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반복문에는 for문도 있고 while문도 있고 repeat문도 있고 forever문도 있어요. for문과 while문은 많이 봤죠. 그래서 for문은 반복 횟수를 정해서 몇 번 반복하도록 하는 거고 while문은 조건식의 값이 거짓이 될 때까지 반복문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조건문을 보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리피트문은 지정된 수만큼 문장이 반복 실행되도록 하는 거고 forever문은 문장이 무한히 반복 실행하는 구문이 되겠어요. 자, 반복문의 사용의 예를 살펴봅시다. 시뮬레이션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용돼요. 포문으로 도는 거죠. 하드웨어는 실질적으로는 포문을 거의 쓰지 않는데 시뮬레이션에서는 많이 쓰게 됩니다. 반복적인 걸 계속 입력을 넣어주기 위한 것으로. 자, 이렇게 while문 begin, initial 한번 수행하는데 요 안에서 64 가기 전까지 while문이 이 begin, end 안에 있는 이 두 줄이 실행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for문 이거는 while문이었고 forever문 볼게요. forever문은 자 이렇게 해주면 클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줘요. 자, 이걸 뭘 하냐면 클락이 0이었어요. 0이었다가 100, 우리는 이건 나노라고 합시다. 100나노 후에 부호를 바꿔주는 거예요. 부호를 바꿔주니까 1이 되겠죠. 1이 됐다가 25mm, 5나노 후에 또 부호를 바꿔주죠. 그래서 또 이렇게 되고 또 25나노 후에 또 부호를 바꿔요. 또 25나노 후에 부호를 또 바꿔요. 그러면 25나노, 50나노의 주기를 가지는 클락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클락은 영원히 이렇게 사각파형이 띄는 주기성을 가지는 파형이기 때문에 클락은 이렇게 포에버문으로 영원히 돌릴 수 있다. 포에버문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상에서 클락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테스트 벤치에서. 자, 그 다음에 포문이에요. 포문 여러분들 C 언어에서도 동일하게 여기 이 값이 0에서 시작해서 63까지 0에서 63까지 64번을 돌게 되겠죠. 플러스를 1씩 했으니까. 그래서 0, 1, 2, 3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죠. 증가하다가 63, 그 다음에 64가 되면 튀어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64번이 반복되다가 64가 되는 순간 이걸 실행하지 않고 다음 걸 실행한다. 자, 리피트문이에요. 리피트 루프는 리피트하고 64를 적어주면 요게 64번 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거죠. 요 구문과 요 구문은 실행하는 값이 실제로는 같다. 그래서 계속 반복한다. 몇 번? 64번. 리피트 안에 가로 적은 만큼. 요건 조건식을 본 거고 요건 딱 정해놓은 거예요. 조건식 없이. 병렬적 하드웨어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 4비트 XOR 게이트 생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포문을 쓰면 실제로는 4비트짜리가 한 번에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포문을 돌리지만 하드웨어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문 같은 경우를 합성하게 되면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은 순서대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병렬적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조금 생각과 다르게 동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는 숙제로 낼 테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돌려보고 확인을 해보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들을 요 값이 왜 나오는지 여러분들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동일하게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테스트 벤치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테스트 벤치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혼자의 힘으로. 그렇게 되면 요렇게 합성이 순차적으로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확대된 부분은 요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도록 합성이 된다. 순차적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아예 순차적으로 해서 프로파게이션 돼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복문의 설계 부분도 여러분들 반복문에 관련돼서 예제를 낼 테니까 이걸 활용하세요. 태스크와 펑션 있는데 여러분들 태스크 함수는 반복되는 어떤 비헤비어한 수준의 모델링을 독립된 코드나 코드의 태스크나 함수로 정의해서 이것들을 호출하게 하는 형태, 함수처럼 쓰는 C 언어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향후에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서 향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함수의 정의와 설계, 태스크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다음 이론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